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으로 곧 50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입니다. 작게 제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30살 때 창업해서 처음엔 거의 빚으로 시작했다가 현재는 수익이 나면 그대로 제 주머니에 들어오게 되니 이제야 여유가 생긴 것 같네요. 넉넉하진 않게 살아도 예전처럼 입고 먹는 것 망설임 없이 살 수 있다는 걸로 기쁩니다. 제가 사실 어릴 때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형 집에 얹혀 살면서 총각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형수 눈치 보는 날이 참 많았고 밥 한 그릇 더 먹고 싶어도 그 말 한마디가 어려워 참게 되는 날이 많았어요. 그때부터 내 집에서 내 식구들이랑 원껏 먹고 살아야겠다 다짐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꿈은 다 이룬 셈이나 마찬가지네요. 지금 그런 어려움은 없는 형편이 돼서 몇 년 전까진 집사람도 밖에 나가 일을 하면서 살림에 보탬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 일도 이제 쉴 수 있게 됐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던 20대에 절 만나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면 이혼한단 말도 나왔을 겁니다. 그래도 항상 제 곁에 지켜주고 제가 사업을 확장해 나갈 때마다 사업하는 사람이 배포가 커야지. 해봐. 당신 나가서 일하는 것도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구멍가게처럼 둘 거야? 확신이 서면 해봐. 항상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보란듯이 아내를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그래도 힘들었지만 버티니까 이런 날도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이제 자유의 시간을 선물해주고 싶더라고요. 매일 밖에 나가서 치열하게 돈 벌어오고 생활비 걱정하던 것은 그만두고 친구들 만나고 즐기고 지냈던 걸 늦게나마 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사업이 점점 번창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도 당신 외제차 한 대 뽑아줄 테니까 멋지게 타. 아유, 운전도 잘 못하는데 없어도 돼. 남들 다 좋다고 하는 것 우리도 다 해보고 죽자고. 응? 일하느라 여행도 못 다니고 했잖아. 외국 가보고 싶어서 노래를 부르더니 그 말도 이젠 안 하네. 외국은 무슨 비행기 오래 타는 것도 힘들어서 싫어. 아, 왜? 그래도 이럴 때 한 번 다녀오지. 나 그럼 동창회 나가볼까? 동창회가 있었어? 고등학교 동창회인데 애들끼리 여기저기 잘 다니더라고. 아, 저번에 나오라고 연락 왔는데 일 때문에 못 갔었지. 여행 겸 갔다 오면 좋겠네. 친구들도 보고. 다음 달에 껴달라고 해봐야겠다. 안 그래도 숙경이라고 내 짝꿍 있거든. 걔 어떻게 사는지 그렇게 궁금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면 되겠다. 아내 말대로 이 나이에 멀리 여행 가고 타지로 떠나는 것보다는 익숙한 친구들하고 고향도 가고 수다도 떨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편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아내가 한 번씩 어딜 떠나면 별건 아니어도 직원들과 늦게까지 회식도 하고 연락 못했던 친구하고 술 한잔도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생기니까요. 그런 것들도 내심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첫 동창회를 다녀온 뒤 아내는 부쩍 친구들하고 연락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늘 저녁쯤 퇴근하고 들어가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얼마 후면 도착한다고 알리는 게 저의 부부의 일상인데 항상 전화를 걸면 통화 중이라 연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20년 이상을 못 보다가 만난 사이니 얼마나 반갑고 할 얘기도 많이 쌓였을까 싶어서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동창회에 다녀와 활기 넘치는 아내 모습을 보니 저도 더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즘 재미가 좋으신가 봅니다. 아유, 전화했었어? 애들하고 일정 잡느라고. 벌써 준비하는 거야? 점심은 당신이 사겠다고 해. 점심을? 다 모이면 20명도 넘어. 이럴 때 한번 쏘고 그러는 게 재미지. 기분 좋게 아내 동창들과 점심도 한턱 사주고 싶었죠. 아내 체면 올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직접 보고 인사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성의를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아이들이 아니라 아내의 친구들 이야기로 채워졌고 각자 사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내도 옛 추억이 나는지 꼭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소녀 같더라고요. 한 달 전에 떠나는 여행을 2주 전부터 짐을 싸고 쇼핑을 하고 손톱 관리까지 받는 아내를 보면서 타임머신 타고 그때로 돌아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관리 받고 온 거야? 피부 반짝반짝 광이 나네. 그냥 푸석해 보이는 것 같아서. 손톱도 했어? 기분 전환으로 그냥 해봤어. 무슨 동창회 갔는데 신경을 그렇게 놨어? 어차피 다들 모르는 거 없는 편한 친구들 아니야?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여자들끼리는 신경 쓰는 게 있지. 내가 그런 꼴로 가면 당신 망신까지 시키는 거야. 그래? 다른 남편들은 무슨 일 해?
사업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다양하더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데 나오지. 다들 잘 살아. 그렇긴 하겠다. 사는 게 빠듯하면 한 달 한 번 시간 내는 그것도 부담이잖아.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여자들끼린 관리받고 그러는 게 다 여유로워 보이니까 속옷부터 손톱 하나하나 다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편하게 막 안 가려고. 그래, 신경 쓰고 기분 내고 가면 더 좋지. 아이 참, 당신 이후로 다른 남편들도 막 밥 사더라. 아이고, 나 남자들한테 찍힌 건 아니지? 다 당신 칭찬만 해. 저녁에 전화 오는 남편도 당신 하나밖에 없거든. 다들 어디 갔다 하면 깜깜무소식이래. 그렇게 6개월 정도 아내가 동창회를 꾸준히 나가게 됐고 마침 다음 달에 잡힌 곳이 부산이더라고요. 제가 출장을 가는 일정이 겹칠 것 같아서 그때 아내를 바래다 주기로 했죠. 볼 수 있다면 식탁에서 전해 듣던 아내 친구들 얼굴도 이 기회에 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때 출장이니까 시간 맞춰 같이 출발하자. 난 애들하고 같이 서울에서 출발해도 되는데. 졸음운전할까봐 그래. 기왕 가는 거 같이 가지. 알았어, 같이 가. 그렇게 아내와 부산까지 차를 타고 함께 가게 됐고 가는 내내 친구들 전화가 돌아가면서 오더라고요. 이상하게 제 앞에선 절대 전화를 받지 않는 모습에 신경이 쓰였어요. 편하게 받아. 왜? 나 때문에? 곧 볼 건데 가서 만나면 되지. 다들 청춘이네. 다 여고생 된 기분이겠다. 그지? 아니 근데 당신 가서 친구들이랑 수영도 해? 어? 가방 안에 수영복 아니야? 아니야. 전에 산 속옷인데 나한테 안 어울려서 친구 줄까 싶어서 챙겨가는 거야. 어울리는 애가 있어서. 나도 도착해서 인사나 할까? 아니야. 남편까지 같이 오면 너무 어색하지. 그런가? 그래도 남편이 같이 데려다 주기까지 했는데 아무 인사도 없이 갔다고 하면 너무 이상하지 않을까? 인사만 하고 갈까봐. 아니야. 어차피 내가 먼저 도착할 것 같아서 당신 일보러 가도 돼. 내가 인사는 전해줄게. 그래도 제 생각에는 같이 부산까지 와서 인사도 없이 가는 게 경우가 없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아내는 친구들이 불편해한다면서 강력하게 말리는 기분이 들어서 저도 인사는 포기하고 돌아가기로 했죠. 그렇게 약속 장소에 아내를 내려주고 가려는데 제 약속 장소가 10분이면 도착한다던 곳이 40분 이상 찍혀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든 것 같아서 다시 약속 장소를 찾아 내비게이션에 입력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한 바퀴 돌고 보니 아까 아내를 내려준 그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내 앞에선 고속버스 한 대에선 남자들 3명이 줄지어 내려 아내를 태워가는 겁니다. 아내 또한 그 남자들과 만남이 오늘 처음이 아닌 것처럼 너무 익숙하게 차를 탔습니다. 이상하더군요. 제가 들은 바로는 분명히 여고를 나왔다 했는데 아무리 남자 동창들이 섞여 있다고 해도 여태껏 남자 동창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문득 여기까지 오는 길에도 친구들 전화를 받지 않던 아내의 모습과 제 앞에선 이름 뜨는 것도 보이지 않게 핸드폰 뒷면으로 돌려 손에 꼭 쥐고 있던 것이 번뜩 스쳤습니다. 그리고 저도 무슨 촉이 왔는지 그날은 출장보다 아내를 쫓아가 보는 게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 아내를 태운 고속버스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내를 지나더니 한적한 곳으로 차가 들어가기 시작하더군요. 그때부터 머릿속에서는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어디까지 가나 보자. 대체 이것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만났던 거야? 무조건 이성 친구를 만난 것 때문에 의처증이 있는 남자처럼 아내를 몰아가고 싶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6개월 이상을 이렇게 계속 남자들과 어울려 외박을 하고 왔다는 걸 생각하니 소름이 돋더군요. 전 그동안 고생시킨 아내를 위해 어떻게 해서든 좋은 환경과 가정을 이뤄주고 싶어 부단히 애를 썼는데 뒤통수를 세차게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를 따라가는 내내 아무런 인적도 없는 곳으로 계속 들어가서 어느 순간은 제 차가 쫓아가는 걸 알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천천히 속도를 늦추고 쫓아가다 보니 아무도 없는 펜션으로 차가 접어들었고 저는 인근에 차를 대고선 펜션 근처로 조심히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남자들과 밥만 해먹고 노는지 더한 짓이 벌어지는지 제 눈으로 어떻게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숫자를 세보니 남자 10, 여자 10, 숫자를 정확하게 반반으로 나눈 동창 모임이더군요. 커플처럼 남녀가 한 쌍씩 팔짱을 끼면서 다니는 모습을 보니 참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가관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니
금실 좋은 열상의 부부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전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잘 도착했어? 응, 지금 막 내렸어. 오늘 어디가? 뭐 글쎄, 그냥 바다나 보고 회 먹으면 끝날 것 같은데. 다들 피곤하다고 어디 안 가고 싶대. 여기서 대충 먹고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일은 잘 끝났어? 금방 끝났지. 그럼 내가 회라도 사서 잠깐 들을까? 밖에 나오기 싫으면 내가 사서 전해주게. 숙소 어디야? 괜찮아. 어디론다고. 여기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이름만 말해봐. 찾아서 갈 테니까. 당신은 여자들끼리 노는데 왜 자꾸 끼려고 해? 나는 좋은 뜻으로 인사도 할 겸. 누가 보면 당신 잘난 척하러 오고 싶어 하는 줄 알아. 무슨 잘난 척을 한다고 그래? 이 사람이 예민하게 구네. 그렇잖아. 여기 와서 나 잘 나가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당신 계속 그러잖아. 그거 졸부들이나 하는 짓이야. 부끄러워 죽겠어 아주. 내가 저번에도 밥 사고 당신 잘난 거 말하고 싶어 했잖아. 아니야? 농담으로 말한 거고 당신 기 살려주려고 한 거지. 누가 보면 편하게 여행 안 보내주고 감시하러 왔다고 생각해. 게다가 졸부 노릇까지 하면서 잘난 척이나 하고 가면 자해도 좋아하겠다. 제발 신경 쓰지 마. 평소와 다르게 뾰족하게 구는 아내의 태도를 보니 분명 찔리는 게 있구나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상하게 제가 찾아간다고 하는 말에 부르르 화를 내며 졸부라는 말까지 뱉는 걸 보니 숙소라도 실토해야 할까 걱정이 됐겠죠.